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유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장 보러 마트 가서 계란만큼 당황하는 섹션이죠. 도대체 뭐가 이리 종류도 많고 복잡한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우유 고르는 법,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우유가 좋은지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는 우유를 왜 마실까요? 우유를 마시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 먼저 알아볼게요. 우유에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서 완전 영양식품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적은 열량에도 영양소가 꽉꽉 들어차서 영양소의 밀도가 좋은 식품입니다. 우유에는 우리가 흔히 탄단지라고 부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고루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탄수화물. 우유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유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락토즈. 락토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락토즈 프리 우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우유의 유당인 락토즈가 어떤 분들께는 장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유해균 증식을 억제해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역할을 해요. 자, 이제 우유의 단백질은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로 나뉘는데 체내 흡수율이 무려 90%에 달하는 착한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단백질, 얘네들이요.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은 우선 소화 흡수가 잘 돼요. 반드시 섭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필수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필수 지방산에서 특히 우리가 우유 지방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와 6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청소부로 혈관의 지방이나 염증을 없애주고 세포막을 활발하게 해줘요. 오메가3 중에 DHA가 두뇌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좋다는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한 스트레스 조절 및 우울증, 안구 건조증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유에는 오메가6도 들었습니다. 약간의 영양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저거 나쁜 거, 덜 먹어야 되는 거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식생활에서 정제된 식물성 기름, 제가 강조하는 턱식 오일들이죠. 그걸 많이 섭취해서 몸속에 이미 오메가6 비중이 높아서예요. 엄연히 오메가6도 중요한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오메가3와 비율을 맞춰서 섭취해야 돼요. 환상적인 비율은 1대1, 1대4까지도 좋다고 봅니다. 이 오메가6 중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공액 리놀레산 CLA가 바로 우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요즘 CLA가 난리냐면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요.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CLA를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인기를 실감하시겠죠? 하지만 화학적으로 변형해서 합성한 것보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탄단지 이외에 비타민, 미네랄도 아주 풍부한데요. 특히 우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칼슘이죠. 우유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의 성장 발달과 골격 형성에 필수입니다. 우유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인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바로 칼슘입니다. 골밀도가 약해서 쉽게 골절되는 골다공증은 고령 여성에게 흔한 질병이죠. 제가 이렇게 우유의 장점에 대해서 나열하면 분명 우유가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칼슘을 빠져나가게 한다던데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우유 섭취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하지만 최근 미국, 영국에서 오히려 당뇨 위험을 낮추고 심혈관계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보고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우유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이렇게 훌륭한 우유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유는 우선 크게 사료와 사육 방식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세 종류가 큰 축이 돼서 넣고 빼고 거르는 기능성 우유의 원유가 되기도 하니 잘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 conventional milk. 컨벤셔널 카우는 먹이의 절반 이상을 GMO 콩 옥수수로 먹습니다. GMO 콩과 옥수수의 해로움은 지난 기름 영상에서 강조드려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는 건초 풀을 먹으면서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죠. 그런 소의 위장 구조에 이 옥수수와 콩이 잘 맞을 리가 없습니다. 소는 이렇게 위가 4개 있어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이유는 질긴 풀을 질겅질겅 씹으면 침이 나오는데
그 침이 계속 위로 들어가면서 윗속에 산도를 맞추는 거예요. 이런 아이한테 옥수수 콩이라니요. 그것도 GMO. 속이 편할 리가 없죠. 제대로 된 우유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 소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비좁고 꽉 막힌 공간에서 지냅니다. 배설물과 뒤엉키고 소들과 부딪히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주 아플 수밖에 없죠. 더 많은 젖을 짜내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고 또 소가 아프면 자주 항생제를 줘서 빨리 낫게 합니다. 실제로 컨벤셔널 밀크에서 농약과 항생제, 성장 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각 농장이나 브랜드에 따라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곳들도 있지만 대체적인 컨벤셔널 밀크는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르게닉 밀크. 여기는 USDA 웹사이트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엄격하게 정해진 올게닉이라고 불리는 가축의 고기, 우유 등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올게닉 카우들은 최소 1년에 4개월을 밖에서 풀도 뜯고 방목 생활을 합니다. 밖에 나가지 않을 때는 건초나 풀, 올게닉 옥수수와 콩을 먹어요. GMO 콩과 옥수수가 아니어서 약간은 안심이지만 그래도 소의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먹기는 먹죠. 젖을 더 얻기 위해 성장 호르몬을 주지 않고 아파도 항생제를 맞지 않습니다. 스스로 낫도록 기다려줘요. 세 번째, grass-fed milk.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나 규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third party를 통해 인증을 받습니다. 1년 내내 넓은 유기농 들판에서 스트레스 없이 주식인 유기농 목초를 뜯어 먹어요. 유기농이라도 옥수수 콩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목초가 소의 먹이가 되고 소의 배설물은 자연스럽게 들판의 목초에 유기농 퇴비로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농장에게, 소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주 해피한 방식이죠. 이 환경적인 요소와 조건들이 실제 우유에서 어떤 영양적 차이를 보여주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grass-fed 밀크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좋은 오메가3를 확실히 더 함유하고 있네요. 요즘 핫한 CLA 역시 grass-fed 밀크에 상당히 더 많이 들었어요. grass-fed 밀크는 앞에서 강조드린 오메가3, 6의 비율이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대략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나요? 난 유기농 정도면 돼. 우리 아이는 한 잔을 먹여도 제대로 된 걸 먹여야지. 여러 결정이 있으시겠지만 강조드리는 건 최소한 올게닉으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그래스 밀크라도 올게닉 밀크라도 종류가 엄청 많죠. 지방 함량에 따라 홀 밀크, reduced fat, fat free 종류를 많이 나눠놨어요. 선택은 너무 쉽습니다. 무조건 홀 밀크예요. 지금까지 제가 강조드린 오메가3, CLA 이 모든 게 우유 지방 성분이에요. 지금껏 좋은 지방 성분이 많이 든 우유를 힘들게 골랐는데 그 좋은 지방을 반만 뚝 잘라 먹다니요. 아예 지방이 없는 우유를 먹다니요. 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홀밀크 안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동물성 지방은 고지혈증이나 비만의 위험이 되지만 우유를 하루 600ml씩 마셔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grass-fed 밀크에 가장 많이 든 CLA는 오히려 콜레스테롤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디오니네가 무슨 우유를 먹는지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포장도 살펴볼게요. 저는 홀푸드에서 항상 메이플힐 이걸 사요. grass-fed 밀크는 사실 올게닉 밸리, 호라이즌에서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플힐을 선호해요. 100% grass-fed이고요.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third party로부터 grass-fed 인증을 받았습니다. 꼭 홀밀크로 사고요. 여러분, 이거는 알고 가야 돼요. 이것만 알면 우유 박사. homogenized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물에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뜨잖아요. 그것처럼 우유 지방도 약간 위에 둥둥 뜨게 돼요. 그래서 크림 온 탑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고요. 둥둥 떠다니는 지방 입자를 스팀과 압력으로 잘게 쪼개서 잘 섞이게 균질화했다는 걸 의미해요. 칼로나, 전통적인 우유 생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흥미롭죠? 균질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크림 온 탑 보이시죠? 잘 섞어주라고 알려줍니다. 오, 위에 크림이 얼마나 두툼한지 흔들어도 잘 섞이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homogenized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건 pasteurized. 이거는 살균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처럼 ultra pasteurized 높은 온도에서 살균을 했다는 걸 의미해요. 울트라 없이 그냥 pasteurized만 써 있다면 저온 살균을 한 거고요.
이 땅덩이 넓은 미국 전역에 유통시키고 로스 없이 오래 판매하기 위해서 살균은 필요한 작업입니다. 나쁜 박테리아도 죽이고요. 제가 이걸 4월 9일에 촬영했는데 유통기한이 한 달 넘게 남았네요. 하지만 고온 살균하면 이로운 박테리아와 효소가 파괴된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온 살균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온 살균 제품들은 주로 로컬 제품들이에요.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자주 공급해주니 굳이 센 열에 살균해서 유통기한을 늘릴 필요가 없죠. 여기 보이시죠? 이 로컬 우유는 저온 살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이해하실 수 있다면 중요한 건 다 아시는 겁니다. 이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제품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호라이즌 이 우유는 제가 싱가포르에 살 때도 아주 흔하게 보던 거예요. 우선 이 우유는 올게닉 원유고요. 오메가3 성분인 DHA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게닉 일반 우유에 알걸 오일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강화한 거예요. 그래스페드 밀크는 자연에서 얻은 오메가3 함량이 높게 나오는데 또 퀄리티 좋은 오메가3를 첨가했을지도 의문이고요. 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의 탄수화물 락토스가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죠. 소장에서 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배가 부글부글하고 설사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선천적으로 우유가 안 받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우유를 멀리하는 습관 때문에 유당 분해 효소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잊지 않으셨죠? 기능성 우유도 고르실 때는 원유는 꼭 최소 올게닉 제품으로 고르셔야 돼요. 이 제품들은 컨벤셔널 밀크 베이스예요. 락토즈 프리 우유도 올게닉의 홀밀크로. 혹시 이 제품 보신 적 있으세요? 혁신적인 신제품인데요. 이것도 락토즈 프리 우유고 올게닉 원료예요. 이 제품은 유당을 절반으로 줄이고 단백질은 더 응축시킨 거예요. 보통 우유의 유당이 12g에 비해 거의 반이고요. 단백질은 이 제품이 1.5배나 높아요. 우유에 있는 지방의 영양을 그대로 얻으면서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시거나 고단백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자, 이번에도 우유 때문에 속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우유입니다. 좀 전 것은 우유 탄수화물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우유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 분들을 위한 우유예요. 이 A1, A2라는 게 뭐냐면 젖소가 가진 유전자 타입에 따라 어떤 소는 A1 단백질, 어떤 소는 A2 단백질을 함유한 우유를 만들어요. 사실 태초의 원시 젖소는 모두 A2 단백질만 함유한 우유를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공장식 축산이 늘어나고 자연적 변이도 일어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젖소가 섭취 시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A1 단백질 우유를 생산한다고 하네요. A2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소는 이제 전 세계 30%밖에 안 남았대요. 그런데 이 제품 어딜 봐도 올게닉 표시가 없네요. 속이 편한 A2 밀크를 원하시더라도 반드시 최소 올게닉 원유 그리고 저지방이 아닌 홀밀크로 드세요. 락토즈 프리 우유를 드셨는데도 속이 불편하셨다면 A2 우유로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번에는 고트 밀크입니다. 흔히 산양유라고 부르죠. 고트밀크는 단백질이 우유보다 약간 더 풍부하고 그 단백질이 모유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소화 흡수율이 높은 게 특징이에요. 방금 전에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A1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렸죠. 보통 우유에 비해 A1 단백질이 덜 들어있다고 합니다. 뭔가 차별화된 우유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올게닉은 굉장히 찾기가 힘드네요. 이번에 알아볼 건 raw milk입니다. 농장에서 짠 우유를 pasteurized, homogenized 하지 않은 그야말로 생우유죠. 열에 살균하지 않아 맛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지만 박테리아 위험 부담은 있어요. 평이 좋고 믿을만한 로컬팜이 있다면 시도해보셔도 좋습니다. 저번에 계란 사러 간 농장에서 박목소들을 봤었거든요. 이곳에서 그래스페드 러밀크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봄이 돼서 이제 닭들이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픈 시간 9시에 딱 맞게 도착했는데 벌써 줄이. 마중 나온 고양이들과 놀고 있으면 대기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You've been here before, haven't you? Yeah, we came here a couple of weeks ago. Wants to know about, so the raw milk's not homogenized or pasteurized at all? Not at all. And then we have grass-fed cows. So as it sits, you'll see a cream layer form about this much of the jar. Thank you. Yeah, thanks. Fantastic. 서비스로 2잔 받았어요. 온 김에 농장 패스처라이즈드 에그도 사고요. 서비스로 받은 우유 시식 바로 들어갑니다.
밀크 마셔. 오늘 아침 밀크 못 먹고 나왔지. 살균 안 된 거라고 반신반의하던 남편이 디온이도 먹이면 안 된다고요. 맛있나 봐요. 그냥 자기 다 달랍니다. 윤 어때? 밀크 맛있어? 집에서 먹던 거보다 더 맛있어? 오. 자, 이제 우유 대장정의 마지막 러밀크와는 완전히 상반된 제품이죠. 상온에서 오랜 기간 두고 먹을 수 있는 UHT 멸균 우유입니다. 울트라 하이 템퍼레이처의 약자로 초고온에서 살균해서 박테리아를 모조리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나쁜 박테리아도 죽겠지만 유익균이나 효소들도 다 파괴되는데 휴대가 편리하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거는 우유라기보다는 단백질, 칼슘, 물 정도? 추천드리기 힘든 제품군이네요. 더 이상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이젠 어떤 우유로 골라야 할지 감 오시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단 하나. 나는 이런 낙농이 발달한 나라에 살아서 질 좋은 우유를 손쉽게 사 마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하루에 꼭 우유 한 잔으로 우리 모두 건강 지켜보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정보는 더보기란에 남겨놓았습니다.